no one else around. Give us some shadows deep and a moon that's full, and we'll get in the groove. Cause when the shadows deep and the moon and to that promise land, every way you go seeking, it is within you if you don't know. Just rise up and show the way. You can start a brand new day.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록수 채널의 김상록입니다. 오늘은 되게 야심차게 가보고 싶었던 박지를 갔는데 여행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재판을 쳤으면 여행 금지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빨리 손절하고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긴 제가 처음으로 백패킹했던 곳이고요. 오늘은 정상까지는 가진 않고 저기 바로 보이는 저기 데크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볼까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 때와는 틀리게 그래도 오늘은 일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루봉 누리길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병대 체험장도 있어요. 해병대의 고장인 만큼 해병대 체험장도 있고 등산 코스로도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전설의 천자봉도 있고 2.4km 괜찮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트 구축을 다 했고요. 저녁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야경이 보이는 것 같네요. 사이트 구축 빨리 하고 이 석양을 좀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다 넘어갔네요. 오늘 사이트 구축을 다 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텐트는 어썸 홀리데이의 레디언스 1.5P로 가지고 왔고요. 아까 가려고 했던 산이 좀 추울 것 같아서 번개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지금이 10도 보시나요? 10도 10도 그래서 별로 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요. 그래서 굳이 웅우복까지 가지고 왔는데 웅우복은 안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동계 침낭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계 침낭에 배낭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HMG사의 윈드라이더 1400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경량에 이렇게 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사이트 구축을 했으니 해지는 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해야 되겠네요. 네. 텐트에 앉아서 보는 풍경이 이렇고요. 뭐 그렇게 뭐 산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중턱이다 보니까 그렇게 탁 트인 광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급하게 온 것 치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또 맥주를 한잔 해볼까 합니다. 오늘 늘상 먹던 육포 대신에 계란말이를 가져왔습니다. 계란말이.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되게 배고프네요. 파도 많아요.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인데요.
바깥은 다 어두워졌고요. 이제 노을 보고 밖에 보다가 멍 때리다가 책도 좀 보고요. 책도 좀 보고 저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비화식으로 다니고 있어서 오늘은 수육, 훈제 수육이죠. 훈제 수육에 김치볶음으로 준비해왔고요. 특별히 오늘은 첨가해서 고구마, 군고구마 밥까지 넣어서 좀 달콤하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뭐 되게 간편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저녁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히팅팩은 되게, 반려팩은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 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편하고요. 지난 영상을 제가 찍은 걸 보니까 말을 좀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좀 늦게 한번 해보려고, 느리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맥주 마시면서 조금 쉬고 있으면서 제가 집에 저희 딸한테 페이스 타임을 했거든요. 저희 부인님이 봤더니만 혼자 자면 귀신 나올 거라면서 무서운 소리 하시네요. 실제로 여기 안민 이쪽이 실제로 6.25 때인가 괴담이 있는 동네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백패킹 때 찾아보긴 했는데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죠. 지금 시간에도 사람들이 올라오시네요. 확실히 야경 보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 이제 밤이 오기 시작했네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또 따뜻합니다. 맛있겠죠. 뭔가 좀 도시락, 도시락은 도시락이니까 여기다 밥만 딱 넣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님께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플라스크에 술을 조금 담았습니다. 오늘은 블랙라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라벨로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롱한 빛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저녁도 다 먹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뭐 블랙라벨도 200ml밖에 안 되고 사실은 그냥 좀 목만 축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고 커피를 좀 한잔 해볼까 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씹을 거는 지금 제가 몸 생각해서 고구마 스틱을 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스틱 2개 하고 간단하게 먹고는 그냥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본깨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가 조금 리뷰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또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사실 이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뭐 심리학계의 2인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프로이트 다음으로 심리학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아들러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심리학을 주인공과 어느 한 철학자의 대화로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2015년도에 한참 좀 슬럼프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용기를 많이 얻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독서 모임의 시초가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인생의 책이 뭐냐라고 하면 이 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베스트셀러예요. 사실은 베스트셀러인데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리뷰를 좀 하고 그렇게 알려드릴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체 저자의 결론을 본 거는 이 문구예요.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제가 두 번째로 본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봐야겠지. 간단히 말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거지.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참 이 책에서는 용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세 번째 제가 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분에 지나지 않긴 하겠지만 현대인에게 좀 필요한 말이었었어요. 일이나 회사에서 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집안일, 아이 양육,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취미 등 모든 것이 일이라네. 회사 업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삶을 사는 거라네. 사실 뭐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일이래요. 그리고 가장 못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재 개그라는 말도 그렇고 또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이런 일에만 몰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나중에 한번 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일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삶의 조화라는 부분에서 볼 때는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제가 본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깨달은 부분이 이거예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이네. 이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할 때에는 용기가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트라우마라는 걸 부정하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그건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와닿았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의 나는 남들의 무엇이 부러운가 라는 걸 적어놨네요. 저는 되게 책을 이렇게 보이시네?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는 게 제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렇게 되네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부럽다. 제가 악기를 하나 좀 다루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다. 세 번째가 몸이 좋은 사람이 부럽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정한다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일세. 도리어 인정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군. 과제 분리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과제 분리. 과연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라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네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의 저한테 필요한 말이 있네요.
흔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찍혔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직장 상사 눈밖에 나면 일하기 힘들다고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가 그 또한 아들러가 말한 인생의 거짓말일세. 상사의 눈밖에 났으니 일할 수 없다.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상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되게 잘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한 구실로 상사의 존재를 든다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상사 때문에 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원인론이지. 그러지 말고 일하고 싶지 않아서 상사를 싫어하기로 했다 라거나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싫어하는 상사를 만났다,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는 걸세. 목적론적인 발상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아픔을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일한 거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인 거죠.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그만두는 이유가 첫 번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뭐 돈이고, 세 번째가 뭐 점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수용, 두 번째가 타자 신뢰, 세 번째가 자타 공인이라는 거죠. 제가 메모를 한 걸 보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제를 분리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수평적 관계를 맺는다, 용기를 가진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지금 솔캠을 나와서 책을 리뷰를 하고 이것 자체도 행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참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꺼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참 그때 생각도 많이 나요. 사실 벌써 이 책을 제가 2번 정도 읽었는데 지금 3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줄 건 것과 또 이렇게 접어놓은 것과 이게 메모를 해놓은 걸 보게 되니까 그때의 생각들보다 지금 제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이러한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경서에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신약복음, 마태복음에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겸손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한 뭐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굳이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게 동양 철학에서의 어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책이라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 책을 가져오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받은 용기를 여러분들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먹고 마시다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이 캠핑을 나오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물론 이동하는 시간과 또 사이트를 구축하는 시간과 뭔가를 해먹는 시간,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 참 시간이 빨리 가요. 그만큼 제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하게 되는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저희 아이들과 저뿐만이 아니고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인님과도 같이 한번 나와보고 싶고요. 이렇게 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살아가면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오늘 되게 원하던 박지를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첫 백패킹을 했던 장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아침부터 또 일찍 움직여야 될 일이 좀 있어서 커피를 이제 거의 다 마셔가니까 커피 마시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는 해 뜨는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해 뜨는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아침에 기온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또 한번 하루를 또 맞이해 볼까 합니다. 이제 자야 되겠네요. 이렇게 솔캠을 놔도 이제는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익숙해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그쪽을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바람입니다.